안녕하세요, 준혜서재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헬스장에 가면 두세 시간씩 운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보면 정말 웨이트를 좋아하고 즐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웨이트가 힘들고 지루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헬스가 어떻게 해서 놀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는 놀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의미랑은 좀 다른데요.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하가 쓴 호모 루덴스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위징하는 생각과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인간에게 중요한 제3의 기능이 놀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만든 용어가 바로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가 이룩한 수많은 문화유산, 이를테면 예술작품이나 축제, 스포츠 등이 바로 인간의 놀이정신에서 탄생했다는 거죠. 여기서 하위징하가 규정한 놀이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헬스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먼저 놀이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 행위라고 해요. 예를 들어 프로 선수에게 운동은 단순한 놀이가 될 수 없죠. 계약 조건에 따라 좋은 성적을 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구단이나 감독,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라 강제적인 합숙이나 훈련을 받아요. 즉, 축구 선수에게 축구장은 놀이 공간이 아니라 엄숙한 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에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헬스장은 일터가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세트 같이 스스로 세운 규칙과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놀이는 일상 혹은 실제 생활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정의하는데요. 헬스 역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저는 운동할 때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같은 무게의 짐을 계속 들고 나르는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또 운동장이나 트레드밀에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는 건 좋은데 출근 시간에 지각할까봐 길에서 전력 질주하다가 힘들어서 걷기를 반복하는 상황은 싫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징하는 놀이가 일상적 공간과 분리된 특정한 장소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놀이터가 필요하듯 우리들도 헬스장이 필요하죠. 일상에서 분리되어 있지만 일상을 부인하지 않는 놀이와 운동은 짧은 사파다. 그림은 본문을 방해하지 않고 그 의미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해준다. 건강한 몸은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더 넓은 영역으로 추동하게 한다. 이로써 운동은 평범하고 건조한 것만 같았던 우리의 삶이 특별판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놀이의 속성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놀이 속에는 놀이하는 사람의 용기, 지구력, 총명함, 정신력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무거운 중량을 들거나 온갖 유혹을 이겨가면서 식단을 잘 지키려면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식단 지켜가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니까 근육 만들어서 어디에 쓰냐고 말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헬스 유튜버도 아니고 또 제 직업인 글을 쓰거나 책과 관련한 일을 할 때도 운동은 아무 보탬이 안 되긴 해요. 이렇게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들을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성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중량을 좀 더 들고 근육량이 더 늘었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놀이의 진정한 측면은 그 자체로 만족감을 얻는 일시적 행위라는 데 있어요. 원래 모든 진정한 놀이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해야 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는데요. 놀이하는 그 순간이 즐겁고 대신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살을 빼야 해서 혹은 건강 때문에 수동적으로 헬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운동이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없죠. 또 우리가 회사에서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어떤 업무를 하면 저장하기와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헬스는 매일매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서 웜업을 하고 본 운동 끝난 다음에 유산소 운동하는 루틴을 반복하는 거죠. 달리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매일 같은 코스의 시작점에서 새로 출발해야 하고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보면 놀이는 기억하지 않는다. 모든 놀이는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코린토스의 왕이었던 시시포스 이야기가 나오죠. 시시포스가 산 꼭대기까지 밀어올린 바위가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요. 그러면 다시 바위를 밀어올리는 걸 무한 반복하는 형벌을 받은 건데요.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일 중량을 들어올리는 것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소설가 알베르 카뮈는 시시포스 신화에서 시시포스의 형벌을 정상으로 나아가는 투쟁이라고 생각하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해요. 저는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도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는 일상도 시시포스와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매일 중량을 치고 몸을 만드는 걸 반복하면 이런 일상을 극복하는 에너지와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지배하는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고 이걸 마치 놀이처럼 자발적 의지로 해나간다면 운동도 일상도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실용적 측면에서 보면 놀이는 생산성과 거리가 멀다. 탁구나 테니스, 축구에서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놀이는 그 자체로 무욕한 행위다. 게다가 모든 놀이는 언제나 처음부터 새로 시작된다. 이 과정에는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게임처럼 저장과 불러오기 기능이 없다. 우리는 매일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같은 중량을 처음부터 들어야 하고 전날 달렸던 달리기 코스의 출발 지점에 다시 선다. 놀이는 그 자체로 만족감을 얻는 일시적 행위이며 그것으로 놀이의 소임은 끝난다. 우리는 시시포스의 노력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무한 반복을 통해 환희와 살아있음을 느낀다. 놀이 바깥에 있는 사람, 안락함을 주는 휴식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즐거움을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헬스라는 놀이, 웨이트 트레이닝, 보디빌딩, 파워리프팅 이런 놀이를 함께 즐겨보실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